202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저녁 8시 50분경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비극적인 신고가 접수됩니다. 남녀 2명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가 발견한 여성은 복부와 목 부위에 여러 차례 자상을 입은 채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그녀 곁에 쓰러져 있던 남성 역시 목을 크게 다쳐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여성은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16세 송양이었습니다. 평소 밝고 따뜻한 성격으로 주변의 사랑을 받던 그녀는 잠깐 볼 일이 있다며 외출한 뒤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삶을 앗아간 범인은 현장에서 함께 발견된 17세 이군이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거주하던 그는 고등학교를 자퇴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약 4년 전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이후 꾸준히 SNS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연락을 이어왔고 이군은 송양에게 깊은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직접 만난 것은 사건 당일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첫 만남에서 살인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이군의 동창들에 따르면 그는 중학생 시절까지만 해도 내성적이지만 또래들과 잘 지내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 무렵 여드름이 나기 시작하면서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졌고 고등학교 진학 후에는 마스크를 벗지 않고 모자를 눌러 쓰는 등 외모 컴플렉스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얼굴을 갈아 없애고 싶다는 말을 할 정도로 자기 혐오가 심해졌고 하루에 4시간씩 씻는 강박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결국 결석이 잦아지면서 고1 때 자퇴를 했고 이후 약 1년 반 동안 방 안에 틀어박힌 채 세상과 단절된 은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신체에 대한 왜곡된 믿음은 망상 수준이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흉측하게 볼 것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일상생활이 무너질 정도의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이군이 심각한 신체이형 장애를 겪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관계 망상적인 사고가 나타났고 결국 범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군은 송양에게 쓴 편지에서 넌 나의 60쪽의 세포의 이상형이야. 너와의 미래를 끝없이 그려봤어 라고 말했습니다. 송양을 비현실적으로 이상화한 그는 그녀를 통해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송양이 다른 남자에게 고백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자 극도의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는 송양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까봐 두려운데 그 두려움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송양을 죽이는 것이라는 기괴하고 섬뜩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군은 사건 발생 8개월 전부터 살해를 계획했습니다. 그는 칼과 도끼, 휘발유 등을 미리 구입했으며 범행 방법을 고민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4년 12월 25일 이군은 선물을 주겠다며 강원도 원주에서 경남 사천까지 왔습니다. 송양이 터미널로 마중 나가겠다고 했으나 이군은 사람이 많은 장소를 피하기 위해 집 앞으로 오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오후 8시 40분경 이군의 연락을 받고 반가운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온 송양. 이군은 줄 것이 있으니 뒤로 돌아보라고 말했고 송양은 아무런 의심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이군은 왼팔로 그녀의 목을 감싼 뒤 미리 준비한 캠핑용 나이프를 꺼내 송양의 목과 복부를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범행 이후 그는 자신의 목을 찌르며 자해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군은 경찰 조사에서 송양이 4월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았다. 그녀는 완벽하지만 나는 최악이라 어울릴 수 없다고 느꼈다. 그렇다면 결국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될 텐데 그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송양을 살해하고 나도 휘발유로 자살하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군이 범행 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는 진술은 거짓으로 보이지 않으나 실제로 자살에 이르지 못한 것은 범행 직후 패닉 상태에 빠졌고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괴하고도 비틀린 정신세계에 빠진 이군은 범행 후에도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듯했습니다. 그는 사건 이후 송양이 꿈에 나와 환하게 웃으며 자신을 안아주었다며 다음에 다시 만나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자는 내용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17세 소년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잔혹했던 수법은 그의 기괴한 정신세계와 뒤틀린 욕망을 보여줍니다. 이군의 불행이 시작된 배경에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던 어린 시절과 현재 삶의 괴리 그리고 외모 강박으로 인한 세상과의 단절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방에 가두기도 했지만 현실에서 그를 꺼내줄 친구나 가족은 없었습니다. 현실과의 소통이 모두 단절된 이군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던 곳은 온라인 세상이었습니다. 송양과의 소통에서 위안을 받았지만 이는 곧 애착에서 집착으로 변했고 현실 세계에서 누구와도 소통하지 못했던 그는 결국 왜곡된 사고 속에서 스스로 살인을 정당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25년 5월 1일 재판부는 이군에게 징역 20년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즉흥적 분노나 충동적 폭력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살인이며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 부위에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는 등 수법이 잔혹했다고 판시하며 하나뿐인 자녀를 잃은 피해자 부모의 고통을 헤아려 소년법상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넷과 SNS가 일상이 된 지금
온라인 관계는 새로운 범죄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비자발적인 고립을 경험한 뒤 많은 청소년들이 온라인 소통의 편안함에 익숙해졌고 고립된 상태에서도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군처럼 스스로 사회적 관계를 끊고 자발적 은둔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실과 점차 단절된 채 온라인에만 의존하게 되고 극단적인 사고에 빠질 위험도 커집니다. 이 사건은 개인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청소년 고립 문제, 온라인 관계 중독, 소년법의 한계 등 우리 사회가 마주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입니다.